인천여성가족재단과 시리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센터의 류혜진 팀장 만나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리에 모시도록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이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로 이제 뻗쳐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우선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는 2021년 6월 14일에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립한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용기 있는 인천 시민이 사회적 공론화를 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법이 빠르게 개정이 되어서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삭제 지원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10월 달에 변경된 법에는 지자체까지 확대돼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으면 먼저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해서 피해 상황이 어떤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 촬영물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삭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접수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하고 있고, 또 피해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 지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센터에서 하는 일은 요즘 사회에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법 촬영, 협박, 사진 합성, 뭐 그루밍이라든가 이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지원하고 계신데, 자, 어떤 일들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영역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이 좀 발달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일종의 신체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내 몸처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폭력 피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 매체와 매개되어 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아동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전 연령대의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피해자분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도 있고요. 그리고 비동의 유포, 굉장히 심각한 피해 중 하나가 이제 비동의 유포입니다.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한번 이제 업로드가 되면요, 이걸 사실상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빠르게 삭제를 했다고 해도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저장을 했다면 몇 년 뒤에 다시 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피해 촬영물들에 대한 삭제 지원도 우선적으로 저희 기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피해를 입고 굉장히 좀 바로 경찰서로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많은 경우에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 남자친구라던가 현 남자친구 혹은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저희 센터 쪽으로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를 하시면 저희가 일단 피해 상황을 들어보고 그 피해 어떤 유형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굉장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 유형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 센터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뭐 고소장을 접수를 먼저 하고 오신
피해자분도 있지만 아직 고소장 접수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피해자분들도 네네.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일단은 저희 센터에 자문 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여성 폭력에 대해서 좀 전문성과 어떤 마음을 갖추신 그런 변호사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10회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일단 상담을 받게 한 다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뭔지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소장 접수한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이 필수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럴 때 피해자들이 사실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 가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세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신뢰 관계인으로 진술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특히 이제 유포 촬영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됐어요. 그럼 피해자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피해 촬영물이 어디에 유포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증거 자료들은 저희가 직접 다 작성을 해요. 피해자분한테 노출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 같이 들고 가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진술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까지 진행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재판 모니터링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분들이 재판에 가해자는 반드시 필수로 출석을 합니다. 네네. 그랬을 때 피해자분들이 법정에서 가해자랑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법원에 직접 가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피해자분께 전달드리고 또 이제 피해자분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피해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증인으로 간혹 가다가 출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증인 신문이나 이런 네. 부분도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 네. 특히 유포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아지시다가도 또 추가로 유포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좀 마음을 빨리 치유받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잠시 이제 쉬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변호사가 할 일 부분은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주시는 거고, 네, 신고를 할 때는 또 동행을 해서 신고하는 부분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이제 이게 퍼날르잖아요, 사진들을. 예.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센터에서는 누구누구가 퍼갔는지도 이렇게 다 확인될 수 있게끔 전문적인 기술들을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것도 이제 유포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라던가 인스타그램 그런 블로그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 유포됐을 때는 네네. 그때는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게시자가 누군지 아이디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성인 사이트입니다. 성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불법 사이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다 보니까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게시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사실은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좀 그런 합법적 플랫폼일 경우에는 게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좀 특정을 해가지고 증거 자료로서 쓸 수 있게 제출을 하고요. 성인 사이트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유포를 당하신 분이 도움을 청하시기 위해 오시면 모든 법률적인 것까지 다 해주시고 이제 네. 그게 끝나면 사실 이분은 그 법률적인 것도 문제고 많은 피해를 보셨겠지만 이 트라우마 극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크게 치료비 지원이랑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근데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비,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진료를 많이 받으십니다. 잠도 안 오고 또 이제 어떤 불안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 원하시는 기관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담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매체 기반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기반 프로그램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매체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모래놀이 이런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이제 보통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이 프로그램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매체, 미술이라던가 모래놀이 같은 그런 어떤 매체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힘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라우마, 교류 분석, 여성주의, 마음 챙김 이렇게 4가지로 또 세분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트라우마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마음 챙김이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활용해서 그 마음이 좀 많이 안정되시고 네.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자기 피해에 대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내가 괜찮구나,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잘못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좀 자기의 마음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노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네. 그 보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게 피해 촬영물을 저희가 삭제 지원을 하려면 이걸 다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성인 사이트에 어떤 키워드들, 그 피해 촬영물이 유포될 때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검색을 해가지고 성인 사이트 접속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분이 이제 그 성인 사이트 목록을 정리하다가 좀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성인 사이트가 살색입니다. 너무 굉장히, 근데 그 자체가 그걸 보는 저희도 굉장히 좀 큰 고통을 겪어요. 네. 일종의 어떤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이 굉장히 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을 좀 겪는데, 실수로 이제 어떤 핏빛이 넘쳐나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접속한 것도 아니지만 진짜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면서 너무 힘들겠다. 저도 막 너무 끔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물론 이제 업무이긴 하지만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런 피해 촬영물을 거의 매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상담 받거나 아니면 그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피해자들이 좀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매일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직업상 그렇죠. 그 본다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다가 맞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우리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자, 우리 그 피해자 지원하는 거 외에 이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업무들도 하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또 이름이 이제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지원이 대응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또 예방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실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인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들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교육 딱 이러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청소년 되기 직전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술이랑 연극이라는 두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일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로서 설명을 하는 그 일반적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술과 연극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연극은 이제 상황극처럼 만들어서 좀 교육을 하고요. 미술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교육 효과성이 굉장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라는 게 선제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또 갖춰져야 디지털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그 부분을 초점 맞춰가지고 피해뿐만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지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도 하셔야 되지만 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처리도 하셔야 되고 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진짜 굉장히 좀 많이 바쁘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8월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공론화되면서 네. 사실 기존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공론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혼자 마음속으로만 좀 생각하던 분들이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또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월 평균 한 20명 정도 신규 피해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피해자들은 다 있지만 지원하고 있지만 새로운 피해자는 한 달에 한 20명 정도 접수가 되는데요. 네. 8월, 9월에는 한 달간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접수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2배 정도에 되는 인원들이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업무들을 바쁜데 저희 센터가 사실 바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피해자를 지원했던 사례 중에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네. 이 방송에서 그래도 언급을 해주실 만한 그런 보람된 사례도 가능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저희 센터가 아무래도 피해자 상담부터 그리고 사건 지원까지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의미 있다 할 만한 그런 피해 지원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좀 생각나는 사례는요. 이제 유포 협박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유포 협박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라고 네. 명시적으로 협박을 해야만 이게 유포 협박죄가 성립이 됐었어요. 네. 근데 저희 센터에 이제 인입된 사례 중에서 저희 센터가 지원하는 사례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 촬영물만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 근데 피해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촬영물이 있었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고소장 작성부터 쭉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1심에서는 이게 유포 협박죄로 인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피해 촬영물만 전송했을 뿐이지 이게 뭐 유포하겠다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언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선임한 변호사님 의견서 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피해자랑 계속 상담한 직원이 피해자분이 이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굉장히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이제 그런 의견을 또 저희가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이 다 판결문에 인용이 되어가지고요. 2심에서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촬영물을 전송한 것만으로도 유포 협박죄가 인정되는 어떤 리딩 판례를 만들어냈어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예,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으면 전송만 해도 유포 협박자가 인정되게 하는 그렇게 피해 범위를 확장한 그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송을 했다는 것도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포 협박죄가 인정되는 판례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N번방이라고 네.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그 이제 N번방이 굉장히 이제 좀 2019년도에 사회적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N번방 가해자들은 다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엔 N번방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N번방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피해 사례들이 있고요. 여전히 N번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N번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공론화로 텔레그램에서도 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좀 네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피해 사례를 보면 텔레그램에서 유포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잡으려면 이게 그 플랫폼, 유포된 플랫폼이랑 협조가 돼서 그쪽에서 가해자 정보를 넘겨줘야 이게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N번방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까지 텔레그램 쪽에서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N번방 가해자들 검거할 때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해자를 검거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희 센터에 그런 피해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N번방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가해자를 잡아서 가해자를 뭔가 잡는 데 조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웠지만 이 피해자가 N번방을 탈출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방을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딱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례별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매번 사례 회의를 통해서 그 지원 방향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번방도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일상 회복을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끝이 없는 게 이 바로 이 성범죄와 관련된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을 팀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성범죄 착취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 저희가 피해 유형에 저희가 통계 낼 때도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괴롭힘,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피해 어떤 상황이 약간 다른 성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온라인 상에서 뭔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이러던 중에 성인 가해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말을 걸면서 친근하게 처음에는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뭐 칭찬도 해주고 네네. 아이템도 선물을 주고 이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 왜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낯선 사람 네.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매체의 어떤 낯선 사람, 그런 낯선 사람이 이제 그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형태는 마치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보내게끔 가해자들이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네네. 아, 너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나한테 음. 사진 보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얼굴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는 다른 몸 사진들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포즈를 좀 취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게 합니다.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범죄인 이유가요.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 자체를 피해라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그런 성사회화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직 그 자라나고 있는 세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인식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성적인 그런 접촉을 이런 식으로 가해자에 의해 가지고 성착취적인 형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문제가 이게 반복되고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또 재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인들이 디지털로 접근을 해서 네.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소정의 나름대로의 선물 같은 걸 보내줄 거 아닙니까? 네. 소위 아이템을 보내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아이템을 받는 맛에 네. 계속 그 빠져드는 그런 예.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우리 그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뭐 다는 말씀을 못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말씀을 좀 아, 하시면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마음 같아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네. 싶은데 시간이 좀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시죠. 아, 예. 저희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가 개소한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저희가 3주년 기념 포럼을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를 하고요. 저희 인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도서관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번 주 네. 금요일 오후 3시니까요. 예, 많은 그 청취를 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최선을 위해서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인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의 류혜진 팀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네.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서 아, 네. 더 자세히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